명절 때 돈도 따로 챙겨줬다. 심지어는 샤넬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박나래 씨의 사건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루게 됐는데요. 제가 앞서서 한동안 박나래 씨의 사건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8일 동안 주사임모다, 무슨 약을 먹는다 등의 박나래 씨의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잠자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나래 씨의 그 55억 용산집 근저당 설정 기사가 나온 이후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심도 있게 취재를 해봤는데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봐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너무 좀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니까 굉장히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만큼은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 확인한 다음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박나래 씨는 현재 관련돼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의 입장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루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박나래 씨가 본인의 용산집을 49억 7천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박나래 씨가 49억 7천만 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저당 설정의 주체가 어디냐, 엠파크였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곳이죠. 설정 금액은 4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2025년 1월 2일 설정 계약을 했고 최근 최고액은 49억 7천만 원이다. 약 한 46억 정도 실제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저당 설정이 보통 110%에서 120% 되니까. 이 집 용산집입니다. 용산집은 2021년도에 박나래 씨가 55억 원의 현금을 주고 매입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죠. 2021년에 11억 원의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약 10억 정도를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2월 3일에 두 번째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게 이 집의 시가가 현재 70에서 80억 정도거든요. 추정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가 60억 정도의 돈을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뜻은 이 집을 은행기관 안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땡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두고 왜 박나래 씨가 근저당을 설정을 했을까, 돈을 빌렸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위약금 문제 때문이 아니냐,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위약금 문제 때문에 박나래 씨가 이 60억 원에 달하는 돈, 이번 후순위까지만 하면 50억 정도 달하는 돈을 대출받았을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위약금 때문일까? 위약금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약금 때문이라면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소속사 엠파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권리자가 설정됐다. 그러니까 이 집의 권리자는 이제 엠파크가 된다는 의미죠. 만약에 위약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의 일탈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법인인 엠파크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본인도 내야 될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본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굳이 본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권리자가 설정됐다. 사실 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는 개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을 소유한 박나래 씨의 인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 돈이 나가야 될 명목과 박나래 씨의 돈이 나가야 될 명목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위약금이 아직 산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1인 소속사인 엠파크가 권리자가 된 채로 49억 7천만 원이나 근저당 설정이 됐다? 그러니까 앞서서 박나래 씨가 2021년에 11억 했잖아요. 플러스로 49억 7천만 원 하면은 60억 7천만 원이 되는데 풀 대출을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했다. 애초에 위약금 및 이 대행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다는 의미입니다. 인격, 법인격이 아예 다른데 만약에 박나래 씨가 정말 이 위약금 대응 목적으로 했다면 본인의 명의로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한 쿠션을 더 줘서 회사 명의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풀 대출로 땡겼을까? 이 60억이잖아요. 이제 앞서 11억을 했고 뒤에 49억 7천을 했으니까 60억 7천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굉장히 공교로운 시기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60억이나 했어? 50억이나 했어? 위약금이 그렇게 크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 60억 원이란 거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다수의 언론과 대중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바로 근저당 설정 시기입니다. 그 설정 시기가 언제냐? 12월 3일이다. 이 12월 3일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박나래 씨가 이 이슈 때문에 위약금 대응 목적이라든지 현금이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처음 공론화 됐느냐?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이 최초로 기사화된 시기는 12월 4일입니다. 박나래 씨의 기사가 처음으로 나온 데가 디스패치거든요. 확실히 박나래 갑질 상해로 피소 매니저 1억 원 손배소 예고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12월 4일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터지기 전날 49억 7천만 원을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심지어는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12월 3일입니다.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날 디스패치에서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로부터 손배소 피소를 당하는 한편 가압류를
당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디스패치 기사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 본인이 입장에서는 이 가압류 기사가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압류라는 목적 자체가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많게는 한 달 가까이도. 근데 이게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서 미리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다른 곳으로 명의를 이전해 놓는다면 가압류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들은 일단은 이 내용들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12월 4일날 이 기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가압류 신청을 한 그날 근저당 등기를 쳤다. 누가? 박나래 씨가. 이 뜻이 뭐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박나래 씨가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죠. 더욱이 여기서 보시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유가 뭐냐? 12월 3일 근저당 설정 등기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세 번째가 2025년 1월 2일 설정 계약이 이유라는 거야. 이유.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돈을 회사와 거래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거래 시점이 2025년 1월 2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날 등기를 치는데 그 등기 이유가 1월 2일 있었던 금전 거래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후순위로 그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거죠. 왜냐면 설정 당일날 12월 3일날 쳤는데 11개월 전에 회사와의 금전 거래 때문에 12월 3일날 쳤다. 그래서 본인의 근저당 설정권자가 회사가 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근저당이라는 것도 가압류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순위가. 은행에서도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게 됐을 때 이 집을 팔아서 처리해주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억짜리인데 돈이 팔았는데 40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1순위권자에게 그 돈 주고 나머지 주고 후순위가 되면 될수록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지죠. 박나래 씨의 집 배당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선순위 뭡니까? 2021년도에 했던 근저당 11억입니다. 은행 돈이죠. 두 번째 2순위 후순위 근저당입니다. 이번에 했던 49억 7천만 원. 3순위 매니저들의 가압류. 얼마인지 모릅니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매니저들이 요청한 금액 약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순위 일반 채권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12월 3일날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12월 3일날 박나래 씨가 가압류 신청을 한 그 집을 회사를 권리권자로 해서 49억 7천만 원이나 등기를 쳤다. 이에 따라서 매니저들은 가압류가 인용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보고 박나래 씨의 재산 은닉 의혹,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걸 박나래 씨가 어떤 입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나래 씨한테 입장을 묻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소속사 측이 그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설명대로 위약금 명목이었다면 12월 4일 이후에 해야죠. 디스패치 기사가 나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위약금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날 등기를 쳤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위약금이 필요하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된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곳에서도 기사가 안 나왔던 12월 3일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게 이게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5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상황 속에 있었다. 아무래도 매니저들이 JDB에 있었다 보니까 관련 내용들이 사전에 유출된 것인가 아니면 혹은 사전에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보였습니다. 아직 가압류는 인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에는 신청 순위가 먼저래요. 등기가 신청됐냐 그 시기가 가처분 인용 시기보다 앞선다 라고 하면 그 선순위는 근저당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선권을 지금 따질 시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집에 대한 배당에 대한 선순위는 첫 번째 11억, 두 번째 49억 7천만 원, 세 번째 매니저들의 가압류 약 1억 원에 대한 돈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제가 박나래 씨와 주사 이모권은 잘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제 매일같이 약을 먹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매니저가 제가 말씀드린 SC가 있고 이제 막내 매니저가 있는데 막내 매니저는 1년 2개월가량 일을 했고요. SC의 경우에는 3년간 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SC의 주장에 따르면 3년간 같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박나래 씨가 거의 매일매일 문제가 됐던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떤 배경으로 먹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뭐 이상한 약이라고 판단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박나래 씨가 나온산에서 뭐 프로필을 찍거나 연예대상 시상식에 나가거나 혹은 화보 촬영 등이 있는 날에는 그 약을 좀 더 많이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약들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주사 이모를 통해서 나왔다.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팩트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속았느냐 안 속았느냐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매니저들의 폭로가 박나래 씨를 살렸다는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박나래 씨가 굉장히 술을 좀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매니저들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 365일 가까이 술을 마셨대요. 이게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박나래 씨가 이 약들을 먹을 때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좀 멍해지거나 이렇게 좀 멍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박나래 씨가 술자리를 즐겼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컨디션이 좀 매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술 때문에 그 숙취 때문에 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매일같이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숙취 해소제 명목으로 먹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폭로를 통해서 해당 약들이 결국 뭐 나비약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커진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한 사람에게 들어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멍해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크게 취하지 않는데요. 원래부터 멍하고 좀 어질어질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더라도 취한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술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더욱이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간 손상 위험이 커지고 의식이 상실되면서 호흡 억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권고를 한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먹는 수준, 그러니까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매일같이 먹었고 더욱이 중요한 날에는 훨씬 더 복용 횟수가 잦아졌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복용한 것뿐만 아니라 술과 함께 복용을 했기 때문에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폭로가 터지지 않았으면 박나래 씨가 건강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니저들은 어떤 일을 했나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사위모 쪽으로 가지만 이번 사태 자체가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 실제로 있느냐. 일단은 이제 박나래 씨는 나래바라는 것을 굉장히 매일같이 굉장히 자주 운영을 했잖아요. 매니저들은 나래바가 열리는 날에는 무척이나 바빴다고 합니다. 수산시장에도 가야 되고 특히나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에 따라서 박나래 씨가 조명을 굉장히 많이 바꿨대요. 그 배우들에 따라서 그 연예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조명을 바꿔주는 일도 매니저들이 했고 더욱이 박나래 씨가 그날 정하는 음식들, 정하는 품목들에 따라서 과천을 가거나 심지어 강원도까지 픽업을 간 적이 있었다. 저는 이제 나래바가 열리면 매니저들이 밖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필요할 때 가는 줄 알았는데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술을 먹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술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니저들이 1층이나 2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술 떨어졌다라고 하면 술들을 직접 따서 연예인들에게 줬다. 특히 와인의 경우에는 칠링까지 해서 줬다. 더욱이 이제 와인이 굉장히 힘든 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와인은 종류에 따라서 쓰는 잔이 다 달랐다. 그래서 와인 바뀔 때마다 잔들도 다 정리를 해서 따로 줘야 됐다. 그 일들도 매니저들의 몫이었다. 결국 끝나면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설거지 역시 매니저들의 몫이었고 특히나 나래바에 참석을 했던 연예인들이 집에 갈 때 택시를 잡아주고 마지막에 연예인들이 가는 택시까지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을 해야 됐다. 이후에 생기는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쓰레기들까지 모두 정리한 뒤 분리수거를 마무리하면 업무가 끝. 1년의 과정들. 새벽 4시에서 6시경 나래바의 파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매니저들이 1년 2개월 동안 근로했던 시간을 따져봤더니 월 평균 400시간이 넘었다. 10월 달에 415시간을 했는데 개인 심부름, 개인 일정 13시간, 15시간, 7시간, 11시간 30분, 6시간 30분 여기 나래 심부름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했다는 이런 내용들 새벽까지 있었으니까 나래바 등이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근로시간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것도 사진과 카톡이나 영상 등이 있는 날만 따로 기재한 것만 따졌어도 월 평균 400시간이 넘었다. 나온산 음식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결국 이제 나온산에서 나왔던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번 음식들을 푸짐하게 만들어서 지인들을 대접했잖아요. 박나래 씨가. 그래서 박나래 씨가 늘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정말 잘생긴다. 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음식들 누가 했을까?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매니저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언제 했느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나온산에서 코쿤에 대해서 도시락을 만들 때가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코쿤 도시락을 주는 내용들은 나왔지만 이 내용들을 만드는 장면들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이 코쿤 도시락을 쌀 때도 본인들이 했다.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 전 부치는 방송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명절 전 요거 부치는 것도 매니저들이 1박 2일로 옆에서 부치고 있었다. 전날부터 전을 부쳤다. 세 번째는 김장할 때가 있었는데 요 김장이 엄청 나잖아요. 요거 방송으로 찍고 있을 때 매니저들은 뒤편에서 찹쌀풀을 갈고 있었다. 무도 우리가 샀고 고춧가루도 우리가 사고 마늘도 우리가 사러 갔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는 앞에서 이렇게 큰 일들 많이 하는데 여기 찹쌀풀 만들거나 무나 재료들이나 고춧가루들도 다 이제 매니저
매니저들이 준비를 해야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정말 돈을 뜯으려는 거 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돈을 뜯을 거면 그냥 주사 이모만으로도 충분하고 큰 문제들만도 충분한데 왜 우리가 김장 풀을 쓰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 돈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큰 내용들만 문제 제기도 충분한데 그 이후에도 김장 풀을 하고 전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니저의 말로는 우리 정말 노비처럼 일을 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때는 박나래 씨를 사랑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정말 매니저들에게 갑질만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성과금도 주고 추석 명절 때 돈도 따로 챙겨줬다.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매니저들 역시 인정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샤넬백과 샤넬 시계도 줬다. 또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매니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매니저들 역시 최선을 다했다. 뭐냐? 고가의 선물이잖아요. 고가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거에 상응하는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박봉을 쪼개서 샤넬 구두를 선물해줬고 박나래 씨에게 선물해줬다는 겁니다. 매니저들이. 그리고 본인들의 월급을 모아서 간식차와 커피차를 보내는 한편 돈페리뇽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선물로 줬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래바를 열 때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잔이 자주 깨졌다고 합니다. 와인잔이 서로 아무래도 술 먹다 보니까 깨지잖아요. 근데 그게 와인잔 하나에 뭐 약 2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20만원짜리를 약 10개 정도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봐도 서로 간에 좋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박나래 씨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매니저들도 본인들이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 박나래 씨의 사적, 매니저들이 느끼기에는 사적 감정을 드러낸 업무 지시와 함께 도를 넘은 하루 20시간에 가까운 업무 지시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았던 순간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서 12월 7일 날 매니저와 박나래 씨가 처음 만났을 때도 서로 간에 눈물을 흘리는 등 서로의 감정이 해소되는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니저들은 왜 돌변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꾹꾹 참아왔던 뭔가가 터졌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미지급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슬펐어요. 미지급금이 대체 뭐냐. 왜냐하면 제가 이 미지급금이 잘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소속사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실무 비용들이 있잖아, 실비 쓸 때 쓰라고 준 카드가 있었어요. 이 소속사 매니저 S씨와 막내 매니저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도 박나래 씨가 준 법인카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지급금이 생기냐. 핵심은 현금이었어요.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발렛 파킹비라든지 박나래 씨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시장에서 소소하게 사먹는 간식들, 붕어빵을 뭐 몇만 원씩 사와라, 호떡을 또 뭐 몇 개 사와라 라고 해서 이런 돈들이 매달 10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계속해서 쌓였다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현금을 사용 시 월급 지급날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매니저들 월급이 아주 많았던 거 아니야. S씨의 경우는 300만 원 초반이고 막내 매니저의 경우에는 200만 원대였는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쌓였는데 요청을 했음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돈들이 미지급금이 됐다. 두 번째, 사실 이제 월급 지연 지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연. 임금 지급이 하루만 밀려도 임금 체불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일반인들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매달 정해진 급여 지급일 날 이후에 돈이 들어오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모든 본인의 지출 자체를 매달 그 본인의 임금 입금일로 맞춰놓기 때문에 지출 자체가 예를 들면 25일날 통장에서 카드값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데 26일날 돈이 들어온다던가 27일날 돈이 들어온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 박나래 씨가 임금을 지급 안 한 적은 없는데 다 지급한 건 사실인데 하루 이틀 정도 계속해서 지연 지급한 케이스가 많았다. 그래서 그때마다 막내 매니저가 죄송한데 혹시 어제 월급날인데 오늘 들어올까요? 라는 카톡을 보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반복돼서 두세 달 뒤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나래 씨가 돈이 없어서 임금 지급 지연이 된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나래 씨는 상당한 이제 자산가입니다. 본인의 돈이 없어서 임금 지급이 늦게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아니 때 되면 주겠지. 맨날 월급 달라고 왜 카톡을 하느냐.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몸이 아픈 상황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상황도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식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사실이 아니었죠. 근데 갑질로 인해서 본인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이런 월급 지연 문제까지 생기면서 이 내용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폭발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 전에 JDB 엔터테인먼트에 있을 때는 회사가 처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박나래 씨가 월급 지급에 주체가 되니까 이런 지연 문제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박나래 매니저는 고소를 당했어요. 박나래 씨가 지난 5일 매니저가 작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했다. 횡령 의혹이 있었다. 허위 보고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나래 씨가 실제로 해당 매니저를 고소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횡령에 대한 피소를 당했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고소장을 받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박나래 씨가 법인카드를 S씨와 막내 매니저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이 세 명에게 각기 나눠줬던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박나래 씨의 스케줄을 가거나 스케줄 도중에 갑자기 박나래 씨가 피리 꽂힐 때 있잖아요. 오늘 파티를 하고 싶다. 나래바를 열고 싶다. 할 때 이제 현장에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통관한 게 있으니까 픽업해와라, 결제를 해와라 할 때마다 그 법인카드를 긁잖아요. 그 법인카드를 긁는데 본인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회사 돈으로 박나래 씨 업무를 본 것인데 그 가운데는 뭐 쇼파라든지 복돌이 간식이라든지 복돌이라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박나래 씨에게는 변기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카드로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게 왜 있지? 그 세세하게 항목을 따져보지 않고 이런 명목으로 쓰인 금액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매니저 S씨가 또 다른 법인이 있대요. 개인 법인이 있나봐요. 그 법인으로 광고피 아마도 매니저가 잡았던 광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에이전시 피를 받아서 세금 계산서까지 끊었는데 박나래 씨가 그 세금 계산서까지 끊었던 에이전시 피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 매니저는 홈택스에만 들어가봐도 명확하게 다 세금 계산서가 끊어진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걸로 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정말 사실관계나 진실 공방을 원한다면 나는 거짓말 탐지기도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